이번 시간은 중간고사 전에, 물론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긴 하지만 중간고사 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들, 그리고 과제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워했던 부분들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는 시험 주간이기 때문에 1시간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2시간은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걸로 간주를 해서 2시간 수업 있는 날은 수업이 없고 1시간 수업 있는 날, 오늘만 이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여러분 성적이 올라가게 될 거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자, 일단 우리 과제를 2번 냈었죠? 첫 번째 과제에서 일단 여러분 수업 듣기 전에 과제 한번 꺼내보세요. 자, 과제, 첫 번째 과제에서 1번부터 한번 보죠. 몇 개만 볼게요. 자, 1차 과제. 1차 과제에서 자, 1번에 보시면 자, 다음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여라. 정의역과 치역 구하는 문제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정의역과 치역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함수에 대한 개형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만 나중에 응용할 때 불필요한 정의역에서 계산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영역에서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적분 변환이나 좀 복잡한 계산을 할 때도 이런 정의역, 치역을 고려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뭐 프로그래밍을 할지라도 나중에 응용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계산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래프의 개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1번에 3번을 보면 y는 5x-3x 제곱. 지금 보면 아주 간단한 2차 함수라고 생각이 되죠. 최고창이 2차니까요. 자, 2차 함수인데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안 그리고 그냥 막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최고창이 2차니까 곡선의 형태겠지, 그러니까 포물선의 형태겠지라는 건 잘 알고 있을 테고, 여기에서 일단 마이너스 3으로 묶어 볼게요.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3분의 5의 x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에 자 2차 형식으로 묶어봅시다. 그러면 x 들어가야 되고 3분의 5라는 숫자랑 연결하려면 마이너스 6분의 5가 들어가서 맞나요? x의 제곱 만들어지고 그리고 3분의 5x 마이너스 9 맞춰지죠? 대신에 지금 이렇게 전체 제곱을 함으로써 생기는 그 텀이 36분의 25가 만들어지죠. 거기에 3을 곱해보면 12분의 25가 될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가 이 제곱항을 함으로써 생긴 불필요한 항이니까 다시 이렇게 처리해줘야만 이 두 개의 식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서 6분의 5, 12분의 25가 꼭지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x에다가 6분의 5를 우리가 집어넣으면 6분의 5라고 할 때 12분의 25 자, 6분의 5를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이만큼이 제로가 되면서 y 값은 12분의 25가 되죠. 그러니까 y에 대응하는 값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최고창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진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정확히 하려면 자, x축에 걸리는 즉 x축과 만나는 이 두 개의 포인트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죠. y 값이 0이 되는 x 값 찾으면 되죠. 그죠? y가 0인 이 선에서 보면 x축 이 점과 이 점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5x-3x 제곱이 0이다를 놓고선 x 값을 구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5x로 묶었을 때 1 마이너스 뭐죠? 5분의 3x는 0이다라고 했을 때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0일 때 가능하죠. 0이면 다 0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1 마이너스 이 값이니까 이 전체가 0이 되기 위해서 x는 3분의 5가 되면 되네. 그래서 여기가 0인 거고요. 여기는 3분의 5인 거예요. 그래서 6분의 5는 사실은 3분의 5의 딱 절반인 거죠. 여기가 이제 꼭지점이 되고 중심축이 될 것이다. 자,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정의역이 무엇인가?
정의역은 우리가 보통 D라고 문자로 표현했을 때 집합기호로 표현하면, 자, 이 그래프는 우리가 지금 지면상에선 이만큼밖에 안 그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무한히 x값에 따라서 무한히 작아지고 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럼 x값은 사실 전체 실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이렇게 쭉 커지는데 무한히 커지고 있으니까 x의 범위는 무한히 큰 거죠. 그래서 x는 이제 어떤 x를 모아놓는 거냐?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쓰면은 실수들을 다 모아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실수라고 하는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실수라고 안 쓰면 정의역이 정수만 따진 건지 유리수만 따진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x만 모았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치역을 우리가 뭐 레인지라고 부르니까 r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이 그냥 뭐 치역이다, 정의역이다 표현만 해주시면 되고요. 치역은 y의 모임인데, 자, 이 그림으로 보면 치역도 실수 전체라고 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실수인 건 맞는데 범위가 있죠. 자, 실수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실수라고 반드시 써주긴 써주되 여기에서 제한사항이 있죠. y값은 여기서 보면 아까 찾았던 12분의 25보다 커지는 값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12분의 25보다 작은 값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y값의 범위가 치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y의 범위는 뭐가 돼야 된다? 12분의 25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래서 12분의 25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등호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의역, 치역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보면 유리함수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유리함수 보면 또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보고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2만 안 되면 되고 그리고 치역은 전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많은데 유리함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를 또 그려봐야 되겠죠. 자, x-2분의 x-1, 즉 분모와 분자를 맞춰주고 분자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만큼 더하면 되죠? 6만큼 더하면 똑같은 유리 함수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보면 똑같은 수니까 1. 그리고 이렇게 보면 x-2분의 6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동 관점에서 본다면 x분의 6이라는 어떤 함수를 x축으로는 2만큼 평행이동하고, 보이시나요? 일단 y축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자, x분의 6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대칭 구조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해야 된다? x쪽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자. 그래서 모든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2칸씩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대략 그려볼게요. 대충만. 자, 그리고 나서 자, 가만 생각해보면 원래 x분의 6이라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렇다면 이 y축이란 기준도 x가 이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축도 변화가 돼야 되겠죠. 기준선. 그러면 이제 x는 2라고 하는 어떤 축이 기준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y가 1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한다? 위쪽으로 한 칸씩 올려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x축이 중심축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y가 한 칸씩 다 그래프의 모양이 올라갔으니까 중심축도 위쪽으로 한 칸 올라가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축이 이렇게 y는 1이라고 하는 축, 그리고 x는 2라고 하는 이 축이 점근선, 새로운 점근선이 돼서 여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그림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려면 여기에서 y축에 어느 점에서 접하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따라서 원래 주어진 함수에다가 x가 0일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4가 되면서 y값은 마이너스 2가 되죠. 즉 x가 0일 때 이 접하는 점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이런 곡선의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혹시 x축에 만나는 점은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면
자, 이쪽 부분에서는 만나는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 축과 만나는 점은 전혀 없지만 이쪽에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y가 0이다라고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때 x가 뭔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양변에 x-2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x가 마이너스 4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라는 점을 이렇게 지나는, 그리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정의역을 찾아보면 정의역을 D라고 했을 때 x는 어떻게 된다? 실수 전체 모임이긴 한데 조건이 붙는 거예요. 뭐가 붙을까요? 그쵸? x는 2라고 하는 점근선을 절대 지나지 않기 때문에 x는 2에선 정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2는 제외해야 되는 거고, 자, 치역을 레인지라고 해보자. r이라고 써보자. 그러면 y들의 모임이 맞아요. 그리고 실수 전체 모임이죠. 하지만 뭘 제외해야 한다? y는 1이라고 하는 선은 절대 그래프가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y가 1은 돼선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실수했어요. 자, 이렇게 정의역, 시역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3번 문제, 3번도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자, 일단 주어진 문제가 뭐였냐면 fx가 절대값 x 언제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리고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땐 1이다. 이렇게 정의된 함수에서 일단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구조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먼저 보세요. 그러면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풀어서 쓰면 뭐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때 1을 포함하고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는 구간인 거죠. 그죠? 절대값 x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어요. 절대값 함수라고 해서 절대값 함수 x는 뭐라고 정의했냐면 속에 있는 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라고 쓰면 되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거다. 이게 절대값 함수의 정의였죠. 이걸 생각해서 자, 이 절대값 함수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이렇게 사이 범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는 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고 x가 1보다 큰 거예요. 자, 왜냐하면 절대값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0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뭐 마이너스 2도 좋고 마이너스 3도 좋고 모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들을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럼 이 값들을 여기 절대값 함수에 넣었을 때는 당연히 1보다 커지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보다는 다 작은 값들이니까 절대값으로 따졌을 때, 즉 이 숫자만 봤을 때는 다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이것도 성립하고, 또는 x가 1보다 클 때, 여기도 마찬가지죠. 2, 3, 4 이런 숫자만 생각하더라도 당연히 1보다 커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범위에서는 절대값 x다라고 보는 거고, 이 범위에서는 1입니다라고 이제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절대값 x가 또 있기 때문에 풀어서 써볼게요. 자, 풀어서 쓸 건데 절대값 x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로부터 이 안에 있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 x가 정의된 이 영역에서도, 즉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1을 포함하는 이 영역에서도 정확히 0을 기준으로 해서 음수인 경우랑 양수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범위를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0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눌게요. 지금 이 범위를 보시면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1을 포함하기 때문에 부등호에서 등호를 포함시킨 거고, 중간에 있는 0에 걸리는 거는 한쪽에만 등호를 넣어주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의 범위는 연속 범위이기 때문에 0을 항상 포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계이긴 하지만 한쪽에 등호를 넣어줌으로써 연속이라는 거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 x는 그럼 어떻게 풀어진다?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가 나오는 거고, 양수 범위에서는 x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써주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1이란 소리고 x가 1보다 클 때 1이란 소리예요. 자, 이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클 때는 1이다. 높이가 1이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높이가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예요. 마이너스 x면은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함수인데 이런 그래프인데 지금 범위가 이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이제 직선을 그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막아주면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그 아래식에 보시면 0과 1 사이에서는 x다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에서는 x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y 이퀄 x.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겠죠? 그런데 이 범위에서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 그리고 1일 때도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포함시켜서 그 다음 거 그려주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같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4번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요. 틀렸다기보단 여러분들이 간과했던 사실이 있어요. 자, 4번에 3번. 자, fx는 이게 x-4의 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함수의 역함수를 찾는 문제였는데, 자, 역함수 구하는 과정대로 하면 답은 얼추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자, 2차 함수라는 게 보이고 꼭지점은 얼마다? 4,1이라는 거 보이죠? 그래서 x가 4일 때 y는 1을 지나요. 그래서 자,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 될 텐데 x가 0일 땐 y가 얼마가 되나요? y축에 이제 어디에서 만나는지 보기 위해서 x에 0을 집어넣으면 16에 2를 곱해서 32, 33이죠. 그래서 33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대략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f라고 하는 함수의 역함수를 찾고 싶은데 역함수는 언제 구할 수 있었냐면 일단 조건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뭔가를 구하라고 했으면 그걸 구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럼 f가 뭐여야만 한다? 1대 함수일 때만 가능했잖아요. 때 f 인버스가 존재한다. 즉 1대 함수인지를 먼저 체크해야만 f 인버스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따지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은 계산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y랑 x를 바꿔서 정리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1대 함수라는 거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평선을 그렸을 때 단 하나의 점에서 만나야만 1대 함수라고 판정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 함수는 1대 함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요 4라고 하는 x값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 구조죠. 정확하게. 2차 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때랑 5일 때의 값이 x의 값은 서로 다르지만 3일 때, 5일 때의 함수 값은 높이로서 같을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1대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1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x값이 서로 다르면 y의 값도 서로 달라야만 1대 함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3번 같은 경우는 1대 함수가 없다라고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는 게 맞는가? 여러분들 중에서는 3번 문제를 보고 2차 함수라서 1대 함수가 아니니까 역함수는 없습니다 하고 그냥 끝낸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그쵸. 1대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죠.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4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4를 기준으로 해서 4보다 큰 영역에서만 보면 이 그래프는 1대 함수죠.
반대로 x는 4를 기준으로 해서 4보다 작은 영역에서만 보면 이 파란색 그래프도 1대1 함수가 충분히 되는 거잖아요. 또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냥 5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5보다 큰 영역에서만 보겠다. 그럼 이것도 1대1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대1 함수를 가정하면 되는 거죠. 범위를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y는 2의 x-4의 전체 제곱 더하기 1인데 여기에서 범위를 일단 정합시다. 1대1 함수이기 위해서 x를 4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으로 제한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빨간색 그래프. 그러면 y는 어떻게 되죠? y는 높이가 아까 1이었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처음부터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x를 그냥 전체 실수 범위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x랑 y를 바꿔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인데 x는 자, y 대신 x, 그 다음에 x 대신 y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1은 2항에서 x-1은 2의 y-4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양변 2로 나눠주면 2분의 x-1은 y-4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 x랑 y를 바꿔서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까지 왔어요. 그러면 역함수에서는 정의가 뭐였죠? 원래 함수에서는 x가 역함수에서는 뭐가 된다? y가 되는 거고 원래 함수의 y값은 역함수에서의 x가 된다는 거죠. 위치가 바뀌는 거죠. 역할이 바뀐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y가 4보다 커지고 x가 1보다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식에서 y-4의 제곱이 2분의 x-1이니까 y-4는 뭐가 되나요? 넘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1이 되죠. 따라서 y,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y라는 함수, 즉 이 y라는 함수가 f 인버스 x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x-1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는 그냥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남긴 채 이것이 역함수입니다 라고 쓴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역함수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범위를 보세요. y는 4보다 커야 한다. y는 4보다 커야 한다. 그러면 4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하면 커질 거고 마이너스를 하면 뭔가 작아지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 마이너스 부호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역과 치역이 지금 이런 상태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우고 뭐만 쓸 수 있나요? 플러스만 쓰면 되는 거죠. 이유를 쓰자면 y는 4보다 커야 하고 x는 1보다 크다. x는 1보다 크다는 것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죠. 무리함수 안에서 x-1이 보이니까 당연히 근호 안에 있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 하니까 x가 1보다 크다는 이 조건하고 맞아떨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네요. 자, 4 플러스 루트 2분의 x-1이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리고 x는 1보다 크다. 정의역 고려해 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가정했던 부분은 이 부분이죠. 함수가 빨간색 그래프일 때 4보다 큰 영역에서만 살펴봤고 그리고 우리 역함수에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에 대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구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분홍색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빨간색 그래프랑 대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역함수는 지금 주어진 함수는 여기 점이 4,1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대칭했을 때 1,4에 찍히는 이런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그래프의 개형을 상상을 해보면 루트 x-1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태였죠, 여러분? 이렇게 x, y로 그림을 그리면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커지는 그래프죠. 근데 거기에서 2로 나누고 4를 더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모양에서 어쨌든 y의 크기가 4만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0이었던 높이가 일단 4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평행이동으로 생각하면.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그쵸? 1,4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무리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쭉 그려지겠죠? 지금 우리가 정확히는 안 그렸지만 이렇게 대칭인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지금 그린 이 그래프가 결국 내가 찾은 역함수의 그래프 함수인 거예요. 자, 이렇게 1대1인지 먼저 체크를 하고 아니면 구간을 제한해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 그래야지 뭔가 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통일이 되죠. 그 다음에 1차 과제 5번, 6번은 단순한 계산이라서 여러분들이 다 잘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제로 넘어갈게요. 자, 2차 과제로 넘어가 보면 2차 과제에서도 1번, 2번은 단순한 뭐 그래프 그리고 로그를 간단히 하고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넘어가고 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3번도 간단한 문제긴 한데 자, 2차 과제 3번 한번 봅시다. 문제를 보면 fx가 lnx 더하기 2래요. 그리고 A번은 f의 정의역과 치역을 찾고 B번은 그래프의 x 절편 구하는 거고 C번 그래프 그리는 문제예요. 자, 일단은 정의역과 치역을 찾아보려면 자, 어떻게 보면 될까요? 로그 함수의 정의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물론 지금 그래프를 먼저 그려서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자, 우리가 lnx라고 하는 로그 함수의 정의를 떠올려 봤을 때 이것은 밑이 2인, 즉 자연상수 2를 밑으로 갖는 로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걸 y라고 만약에 둔다면 이것을 우리가 로그 함수 자체가 지수 함수에서 온 개념이기 때문에 지수로 우리가 바꿔주면 2의 y제곱은 x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지수 함수에서의 지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입한 게 로그였기 때문에 그럼 2의 y제곱이 x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2의 y제곱이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y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2의 y제곱이 되는 거고 y가 어떤 값이든 즉 음수 범위에 있든 양수 범위에 있든 2의 y제곱은 항상 이런 형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결과물을 x라고 했을 때 이 결과물은 항상 양수 범위죠.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즉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위쪽에만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수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x가 따라서 양수다. 즉 로그 함수에서 진수라고 하는 부분은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다. 왜? 지수 함수에서 온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x라고 하는 게 정의역을 의미하는데 정의역은 뭐가 돼야 한다? 0보다 커야 한다면서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로그 함수의 정의에서 로그 정의에서 생각해 보면 진수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수 범위에 있는 요 x가 0보다 커야 한다. 그러니까 x는 0보다 커야 한다. 이게 이제 정의역이 되겠죠. 그럼 더 정확하게 쓰면 정의역은 x의 모임인데요. 0보다 큰 거여야 하고요. 그 x들은 다 실수 범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치역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치역은 로그 함수 자체가 어떤 형태였어요? 이렇게 그림 그리면 이렇게 해서 1을 지나는 즉 1,0을 지나는 함수였는데 치역이라 하면 y의 범위 즉 이렇게 위아래의 범위를 생각하면 함수의 그래프는 그쵸? 모든 실수 범위죠. 아래로도 위쪽으로도 계속 무한히 커지고 작아지는 형태니까. 그래서 y의 범위는 실수 전체인데 거기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더라도 여전히 실수 전체인 거죠. 그래서 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B번이 뭔가요? B번이
x 절편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그렸을 때 y는 lnx라고 하는 요 그래프, 내가 알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에서 이만큼만 위로 평행이동하면 결국엔 이렇게 자, 이만큼만 위쪽으로 두 칸씩만 올려준 이런 형태라고 했을 때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요 x축에 걸리는 값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x축에 걸린다는 소리는 이 위치가 결국 y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y가 0일 때의 뜻이죠. y가 0일 때 대입하면 y는 lnx 더하기 2가 되고 lnx가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그죠? 정리했을 때 그러면 로그 함수는 로그 2의 x를 의미하고 그것이 마이너스 2다. 지수 함수로서 생각해주면 이것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x라는 뜻이죠. 그래서 x의 값이 여기가 2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x절편 찾을 수 있고 C번 그래프 그리는 문제인데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대신에 주의해야 할 것은 y축하고 x축 기준으로 해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이렇게 닿게끔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점근선임을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접하지 않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겠죠. 우린 컴퓨터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렇게 어느 부분을 지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점근선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이 정도는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에 보시면 f의 정의역과 그것의 역함수의 정의역 구하는 문제예요. 자, 함수는 주어지기를 ln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f의 정의역부터 생각해 봅시다. 그냥 이 함수의 정의역부터. 자, 뭐라고 했냐면 로그 함수의 진수는 뭐가 돼야 한다? 양수가 돼야 한다라고 했어요. 앞에서 설명했죠. 따라서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은 0보다 커야 하는 거예요. 진수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진수의 조건.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2의 x제곱은 3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또 생각해 보면 자, 양변의 로그를 취했을 때 x만 남고 자, 요거 여러분 자동 계산 됐나요? 여기다가 로그를 이렇게 취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밑과 진수가 같은 경우는 요 x는 앞으로 내려올 수 있고 2의 2, 로그 2의 2는 1이기 때문에 x만 남게 되겠죠. 그리고 로그 2의 3이니까 ln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x는 지금 ln 3보다 크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곧 정의역이기 때문에 정의역을 쓰면 ln 3보다는 크고 부등호에서 등호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괄호로 표현한 거고 개구간 형태로 쓴 거예요. 그리고 무한히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ln3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단 크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어떻게 쓸 수 있다? x는 모든 실수 범위에 있는데 x가 어떻게 돼야 된다? ln3보다 커야 합니다. 자, 표현 방법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쓰되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일단 f라는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은 우리가 잘 찾았고 이제 역함수의 정의역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역함수를 먼저 찾아봐야겠네요. 자, y라고 할게요. fx를 y라고 하고 ln 2의 x제곱 마이너스 3 여기서 시작하죠. 자, 그러면 로그 함수로부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여기를 진수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 함수는 로그 2의 2x제곱 마이너스 3에 해당이 되는데 자, 지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수로 표현하면 2의 y제곱이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이죠. 자, 지금 우리가 로그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밑이 지금 2잖아요. 그리고 y라고 하는 값을 로그로 표현했다. 그럼 그 y가 지수함수에서의 지수에 해당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로 돌려서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은 얘기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서 2의 x는 하고 정리를 해주면 2의 x제곱은 2의 y제곱 플러스 3이 된다. 자, 그렇다면 x는 뭐가 됐나요? 여기서 x는 양변에 역시 ln 취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x만 남을 거고 좌변은 우변은 ln 2의 y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식을 우리가 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랑 y의 역할을 바꿔봅시다. 따라서 x는 y가 되고 이 y는 x가 될 거예요. 그 y가 결국 뭐다? f 인버스 x다. 왜냐하면 여기가 x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로서 역함수가 정의된 거죠. x랑 y를 바꿈으로써. 그러면 여기에서의 정의역은, 즉 f 인버스 x의 정의역은 진수 범위에서 보니까 진수가 뭐가 돼야 한다? 0보다 커야 한다. 그래서 2의 x제곱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니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는 언제나 양수였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 건 무슨 소린가요? 당연히 성립하는 얘기죠. 지수함수는 마이너스 3보다 계속 클 거 아니에요. 항상 크죠. 어디에 대해서? 어떤 x인가요, 이건? 모든 x에 대해서 마이너스 3보다는 지수함수는 항상 크죠. 자, 이렇게 지수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이게 2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3이 여기 위치에.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3은 y 이꼴 마이너스 3이겠죠. 이것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성립한 얘기고 어떤 x에 대해서도 다 y는 마이너스 3보다 그래프의 위치가 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x는 뭐다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가능한 거죠. 여기에서 그래프를 보더라도 어떤 x가 y는 마이너스 3보다 작게 되는 함수는 없잖아요. 함수값은 없으니까. 그래서 x는 모든 실수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x는 모든 실수다. 이런 식으로 이런 x를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 자, f의 정의역은 뭐였냐면 아까 l은 3보다 커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f 인버스의 정의역을 생각해 보니까 실수 전체가 나왔죠. 따라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f랑 f 인버스의 정의역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마치 f랑 f 인버스 정의역은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르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6번에서 A번, 1번에 A번만 한번 볼게요. 자, 극한 문제인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한번 볼까요? 일단 x가 마이너스 2 근처로 다가가되 마이너스 2보다는 플러스라고 하는 기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2가 있으면 마이너스 2의 플러스, 즉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즉 0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극한에서 우리 이 기호는 x가 마이너스 2일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극한의 의미 자체가 가까움의 정도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자, 식을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x 플러스 3. 그리고 여기 절대값 기호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살짝 큰 거예요. 그렇다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살짝 크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9다.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1.99. 괜찮죠? 이런 형태로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아주 살짝 작기 때문에 이렇게 더했을 때는 항상 양수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절대값 기호 안에, 절대값 함수 안에 변수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냥 빠져나오는 거죠. x 플러스 2로. 그래서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2를 써주면
여기에서 우린 x가 마이너스 2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x 플러스 2가 0이 아닐 테니까. 그쵸? 왜냐하면 x가 2가 아니라서, 마이너스 2가 아니라서 x 플러스 2도 0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럼 남은 것은 이제 x가 마이너스 2의 근처로 가되 x 플러스 3이 남는데 여긴 지금 다항함수고요. 연속인 함수예요. 따라서 이 값을 어프로치 하면 1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정확히 1이라는 뜻은 아니고 극한의 의미로서 다가간다는 뜻이죠. 즉 1에 가까워진다는 뜻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면 7번은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x가 2가 아닐 때와 x가 2일 때로 나누어져 있는 함수고 자, 이 그림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x가 2일 때와 2가 아닐 때로 기준이 됐기 때문에 2일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2일 때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2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2일 땐 2인 거예요. 이렇게 찍히겠죠. 2일 땐 2다. 함수 대응시킨 거고 위에 있는 이 형태를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유리함수의 형태인데 분모를 보면 x제곱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리고 분자가 2 곱하기 x-2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x-이 같으니까 약분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왜냐? 지금 조건에 x가 2가 아니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x가 2가 아니란 소리는 x-2가 0이 아니라는 소리니까 약분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어떤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그냥 써져 있었다. 이런 형태로 써져 있다면 이것은 결코 약분했을 때의 값인 x 플러스 2분의 2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지금 x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함수는 결코 이렇게 약분해서 표현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같은 것도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x가 2가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이 함수를 정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분이 돼서 뭐랑 같으냐면 x 플러스 2분의 2랑 같은 거죠. 모양이. 자, 그래서 x가 2가 아닌 2보다 큰 영역, 작은 영역에서는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를 그림으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상상해 봅시다. 이것의 그래프는 x분의 2라고 하는 유리함수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있었던 함수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2 방향으로, 즉 x축을 왼쪽으로 두 칸씩 다 이동을 했기 때문에 축도 어떻게 된다? y축이 점근선이었던 것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x는 마이너스 2인 방향으로 축이 변환이 되고 양쪽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될 거예요. 또한 y축에서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알면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니 x가 0일 때를 대입해보면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즉 1을 지난다. 1이면 이제 한 칸 더 내려가야겠죠. 자, 1을 지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좀 스무스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2일 때는 얼마의 값을 가질까 한번 생각해 보면 x가 2일 때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2 플러스 2분의 2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높이가 2분의 1이 되네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2일 때 정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일 때는 함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린 이 곡선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안 되는 거고 2일 땐 정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의 안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정확히 그리면 여기는 정의 안 되고 있고 나머지에서만 그림이 그려진 형태.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된다. 자, 그러면 B번에서
극한을 한번 찾아보자. x가 2로 다가갈 때의 함수의 극한을 찾아보자. 자, 2일 때의 함수 값은 2인 거 정확하게 보이고 이 근처에서의 극한 값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극한 얘기할 때 뭐가 중요했었냐면 우극한이라는 개념과 자극한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것들이 서로 같을 때에만 여기에서 극한이 정의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달라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경우에는 극한이 없는 거예요. 극한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극한이 존재함을 보이려면 좌극한이 얼마인지 생각해야 하고 우극한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좌극한이 뭔지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그래프 상에서 봤을 때 2를 기준으로 해서 우극한은 얼마가 되나요? 어디로 다가가고 있다? 2분의 1로 다가가고 있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좌극한도 역시 마찬가지. 2의 왼쪽으로부터 접근했을 때 어디로 가까워진다?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값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서로 같기 때문에 따라서 극한은 존재하고 그 값은 2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서술할 때 이렇게만 써버리면 과정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뭘 알고 있기 때문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에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세어렘에서 우리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극한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서 같은지 먼저 체크를 해야 하고 만약에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근거가 제시돼야 된다는 소리죠. 자, 이렇게 서술하는 방법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수직점근선하고 수평점근선 개념인데 말 그대로 수직점근선은 자, 세로축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x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요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고 그리고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또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수평점근선은 y = 0이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8번은 x가 0의 우극한 그리고 루트 x의 1 플러스 사인 제곱의 x분의 2파이 그것이 0임을 보여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극한값이 얼마가 됨을 보여라 라는 문제고 지금 우극한에 대해서 정의한 거니까 뭐 좌극한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지금 이 우극한만 따지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함수가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안쪽에 있는 사인 함수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인이건 코사인이건 다 주기함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변수가 뭐든지 상관없이 항상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각함수 정의에서부터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함수를 한번 제곱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함수를 제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인 제곱을 생각하면 제곱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어떤 함수가 있어서 상상을 하면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대요. 그래프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을 내가 제곱을 하는 순간 마이너스 2분의 1도 제곱을 하면 4분의 1이 되고요. 2분의 1을 제곱해도 4분의 1이 되고 어쨌든 다 양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함수도 f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f의 범위 안에 있는 함수가 제곱이 되면 당연히 양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범위는 1을 벗어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원래 범위가 1보다 작은 함수였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0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요 사인 제곱의 x분의 2파이의 범위에서 이것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거기에 1을 더하는 것에 루트 x를 곱한 이 함수 자체의 극한을 찾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1을 먼저 더해 봅시다. 자, 1을 더한다는 건 양변에다 똑같이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1보다 커지고 1을 더해주면 우변은 2가 되죠. 자, 이런 상황이 되고 거기에다가 뭘 해야 되나요, 지금?
루트 x를 곱해줘야만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다 루트 x를 곱할게요. 자, 이렇게 곱했을 때 부등식이 유지되는 이유는 루트 x는 양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변함이 없다. 자, 따라서 지금 루트 x보다 크거나 같고 2루트 x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주어진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극한값을 찾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를 사용하는 거죠. 압축 정리를 사용해서 또는 스퀴즈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써봅시다. 따라서 자, 양쪽에 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어떤 극한을 취하느냐? 내가 알고자 하는 x가 0으로 갈 때 극한. 따라서 첫 번째, x가 0 근처로 갈 때 루트 x의 극한은 0인 거 바로 나올 수 있고, 자, 2루트 x 한번 찾아봅시다. 두 번째, 2루트 x도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따라서 결론은 뭐다? 압축 정리에 의해서 1번과 2번이 같으므로 주어진 극한 x가 0 근처로 갈 때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사이에 있는 이 함수의 극한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즉, 얘가 0으로 수렴해요. 얘도 0으로 수렴해요. 따라서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도 0으로 수렴한다는 소리죠. 따라서 자, 루트 x의 1 플러스 사인 제곱의 x분의 2파이의 극한값은 0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문제를 내면 지금 제가 이렇게 쓱쓱 그은 것처럼 0으로 가고 0으로 가서 얘가 0으로 간다. 이러고 그냥 끝내는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의미는 알죠. 우리가 배웠던 거 그리고 내가 가르쳤던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의미는 알지만 이렇게 쓰면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자 1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무엇에 의해서 정리 이름을 써야 되는 거죠. 어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라고 서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보겠지? 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냥 머리에서 생각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기호로만 이렇게 써버리면, 여러분, 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해는 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할 때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막 낙서하듯이 찍찍 긋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정의역 하나 쓰는 것도 여러분이 실수라는 거를 계속 빼먹고 쓰게 되는 거죠. 그죠?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총 정리해서 과제 정리까지 했고,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내주는 그 시험 문제, 시험 대체 과제 어떻게 내는지 잘 읽어보시고요. 시간 잘 맞춰서, 그리고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유 불문하고 그 시간 안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고요. 불안하면 전날에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또는 그 당일날이라도 당연히 막 그 12시 임박해서 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시고요. 그럼 우리는 시험 보고 다음 주부터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